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 원서 읽기 완벽 가이드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저는 요거 진행하고 있는 이수영이라고 하고요. 자, 오늘은요, 영어 원서 읽기 초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영어 원서 읽기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시도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어 원서 읽기에 대해서도 오해도 조금 있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요, 영어 원서 읽기를 할 때 좀 약간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면은 특히 초보자일수록 이게 좀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최적화된 방법을 좀 정리를 해서 조언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보자시라면 특히나 유념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영어 원서 읽기를 해봤다 혹은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내가 영어 원서 읽기라는 방식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는데 활용을 좀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쉽고 얇은 책으로 시작하라입니다. 쉽고 얇은 책으로 시작하라. 자, 근데 이게요, 우리가 영어 원서 읽기라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영어 원서 읽기 뭔가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쵸, 막 무슨 해리포터라든가 혹은 뭐 시드니 셀던, 존 그리샴 뭐 이런 작가의 책 되게 두껍죠. 요런 거 읽는다라든가, 뭐 스티브 잡스 자서전 엄청 두꺼워요. 뭐 요런 거, 혹은 무슨 전공 원서, 이 두꺼운 전공 원서들을 읽는 거, 뭐 요런 것들을 좀 영어 원서 읽기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좀 떠올려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 원서 읽기를 해야지라고 하면 굉장히 뭔가 어렵고 두껍고 요런 책을 좀 읽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실제로도, 그리고 영어 원서 읽기를 추천하시는 분들이 뭐 해리포터 같은 거는 정말 추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저도 사실 조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제가 썼던 스피드 리딩 책에서 영어 원서 읽기를 처음 시작할 때 권했던 책으로 해리포터를 권했었어요. 근데 그게요, 제가 저지른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몰랐어요. 저도 사실은 처음 영어 원서 읽기 시작을 할 때는, 저는 영어 원서 읽기 훈련 자체는 이 대학교 교과서를 가지고 교과서 원서를 많이 읽으면서 하긴 했지만, 첫 시작 자체는 해리포터를 가지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뭐 재밌게 읽었던 터라 많이 권했는데, 이게 많은 분들한테 원서를 읽히다 보니까 깨달은 게 뭐냐면, 해리포터 너무 어려운 책이구나, 이거 읽으면 안 되는구나, 특히나 처음 시작할 때 이거 읽으려고 하면 정말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해리포터 같은 경우는요, 사전 없이 해리포터를 읽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영어 원어민 기준으로 봐도요, 리딩 능력에 정점이 있다라고 평가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자, 근데 그래서 이게, 그럼 원서 읽기를 할 때 이런 두껍고 어려운 책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이런 매직 트리하우스라든가 뭐 플랫 스탠리 혹은 뭐 아서 챕터북,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제 책 들고 있는데, 제가 뭔가 굉장히 얇아요. 그렇죠? 얇고 글줄이 많지도 않고 막 그림도 굉장히 많아요. 요런 책들, 굉장히 쉽고 얇은 책들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약간 내가 이런 책 읽어, 이거 애들이나 읽는 책이잖아 라고 싶은 느낌이 드는 그런 책으로, 근데 시작을 할 때는 그런 책으로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을 할 때도요, 뭐 교수님이라든가 뭐 무슨 의사 선생님, 변호사, 이런 분들,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도 배우러 되게 많이 오시는데요. 다 이런 책 가지고요. 매직 트리하우스 가지고 주로 많이 하는데, 이런 책 가지고 하는데 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림 너무 많고, 내가 그래도 영어 꽤 하는데 이런 거 읽어야 돼요라고 하는데, 처음 시작할 땐 그러는데 읽다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배울 게 정말 많네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교수님들도 막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요런 굉장히 그림 많고 요런 굉장히 얇은 책 읽으면서도, 자, 요런 책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쉽고 얇은 책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요, 기본적으로 쉽고 얇은 책을 시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요, 뭐 해야지 결심하면 한 3일, 일주일도 채 안 가요. 근데 뭐 해리포터 같은, 혹은 뭐 스티브 잡스 자서전 뭐 이런 두꺼운 책 막 읽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한 일주일 읽으면 몇 장 읽지도 못합니다. 이거 다 읽으려면 몇 달씩 걸려요. 자,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앞에 조금 읽다가 그냥 그리고 그냥 포기하고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쉽고 얇은 책은요, 대부분 그냥 일주일 정도 의지력이 간다고 했을 때 일주일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한 권을 다 읽잖아요. 이것도 작은 성공 경험인데, 이 작은 성공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 권 다 끝내면 그래도 얇긴 했지만, 쉽긴 했지만
끝냈다라는 그 기분 때문에 그 다음 책을 읽게 되고 그 다음 책을 읽게 되고 그런 식으로 두꺼운 책 한 권은 그냥 읽다가 다 못 읽고 포기하게 되는데 얇은 책, 쉬운 책은요 그냥 한 권, 두 권, 한 권, 두 권 떼는 그 완독하는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 계속 읽게 됩니다. 그게 일단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또 뭐 때문에 말씀드린 거냐면요. 영어 공부를 할 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왜냐면요. 어려운 책들 같은 경우는요. 내용 파악에 정말 급급합니다. 모든 정신을 내용 파악에 내가 지금 제대로 파악하고 있나 아닌가를 내용 파악에만 급급하기 때문에 어떤 학습이 일어날 여지가 적어요. 근데 조금 내용이 쉬운 책들은 뭐냐면 읽으면서 뭔가 약간 정신적인 여백이 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읽으면서 이런 단어들도 쓰네? 혹은 이런 표현들도 있네? 이 문장 되게 재밌고 좋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을 수 있고요. 그런 생각을 할 때 학습이 일어나요. 어려운 책은 정말 무슨 말인지 파악하느라 급급하느라고 학습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쉬운 책은 생각의 여백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학습이 더 잘 일어나고 효율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려운 책들은요. 어려운 단어도 엄청 많이 나와요. 이거 뭐 다 찾아볼 수도 있고 감당이 안 되는데 쉬운 책들은 뭐예요? 모르는 단어가 없진 않아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런 걸 찾고 뭔가 의미 파악하고 하는데 별로 부담 없죠. 그럼 그렇게 암기한 단어들이 쉬운 책들 읽으면서 암기한 단어들이 어려운 책들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한마디로 쉬운 책들 읽다가 어려운 책을 읽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맞는 방향이에요. 자,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자꾸 근데 영어 원서 읽기를 할 때 왜 자꾸 좀 뭔가 어렵고 두껍고 막 이런 거에 자꾸 도전을 하려고 하는가? 왜 그러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를 우리가 공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 우리 어때요? 수학 문제 같은 거 할 때도 풀 때도 어려운 문제를 풀 줄 알면은 쉬운 문제도 풀 수 있다. 약간 그런 개념으로 접근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려운 책을 읽을 수 있으면은 얇은 책 이 정도는 그냥 껌이지. 그러니까 이 어려운 거 가지고 도전을 해보자. 약간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어려운 거 시도해보다가 포기하고 아무 결과 못 얻고 끝나요. 그래서 영어 원서 읽기 어렵구나 그런 인식만 심고 그냥 포기하게 됩니다. 안 돼요, 안 돼. 쉬운 책들 읽으면서 재밌네, 이거 뭔가 다 읽는 맛이 있네. 그런 식으로 얇은 책들 읽다가 두꺼운 책을 읽는 방식으로 쉬운 책들 읽다가 어려운 책으로 도전해보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한계가 있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좀 약간 어려운 책을 도전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약간 공부의 관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또 이게 왜 조금 어려운 책들을 많이 접하게 되냐면은 그런 책들을 많이 권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역시도 해리포터 막 권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 무슨 유명한 영어 강사분들이 영어 원서 읽기, 영어 공부에 도움 많이 됩니다. 막 이렇게 추천해주는 리스트 보면요. 굉장히 어려운 책들 많이 권해요. 무슨 뭐 엘빈 토플렛 뭐 레볼루셔너리 웨스를 읽어라. 뭐 스티브 잡스 자서전도 굉장히 많이 권합니다. 이거 진짜 어려운 책인데. 자,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유명한 강사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영어를 못하고 의지력이 약한지를 잘 모르세요. 영어를 이미 잘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자기한테 도움이 되다 보니까 이거 너무 좋은데라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권해주는데 이미 영어 좀 잘하고 의지력도 있고 뭐 끝까지 완독할 어떤 집중력도 있고 이런 분들한테는 재밌고 도움되죠. 근데 보통 사람들한테는 적용되기가 힘든 부분이 또 있고요. 또 어떤 부분도 있냐면 약간 뭐랄까요? 지적인 허영심이랄까요? 보세요. 책을 권할 때 스티브 잡스 자서전을 읽어보세요 라고 권하는 거랑 이거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읽는 챕터북인데 아서 챕터북 읽어보세요 이거랑 뭐예요? 이거 이렇게 쉬운 책, 얇은 책 읽으라고 하면 굉장히 없어 보이잖아요. 마치 그러니까 어려운 책을 권하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저 사람 지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구나. 그리고 어떤 학습자가 그걸 권한 책을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근데 굉장히 어렵죠. 일단 못 읽고 포기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쉽고 재밌다고 권해주신 저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실제로요. 이렇게 쉬운 책 읽어라, 얇은 책 읽어라 막 권하다 보면은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본인 막 영어 책 막 300권, 500권씩 읽었다는 분이 고작 권하는 책이 이런 책이면은 뭐예요? 너무 없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 약간 뭐랄까 지적 허영심 같은 게 좀 반영돼가지고 좀 어려운 책을 막 권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내가 얼마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뭔가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굉장히 좋지만 실제로 학습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려운 책을 권하고 막 읽으라고 하는 게 별로 정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이유들 때문에 많이 권하는 것 뿐이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걸르고 특히나 처음 시작하는 분들 정말 쉽고 얇은 책으로 시작해라.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작은 성공 경험을 쌓았을 때 영어 원서 읽기의 효과와 맛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 쉽고 얇은 책을 읽어라. 특히 초보자일수록 쉽고 얇은 책으로 시작하라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오디오북으로 듣기를 함께 하라. 자, 오디오북? 자, 오디오북이 뭔지 뭐 이미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오디오북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오디오 북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원서의 내용을요, 성우가 그대로 읽어주는 말 그대로 듣기용 오디오북, 듣기용 책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책을 누가 그냥 성우가 한마디로 읽어주는 겁니다. 자, 근데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니까 뭐 실제로 오디오북 한번 잠깐 한 5초, 10초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거 지금 들고 있는 아서 챕터북 한번 오디오북 한번 음성 나가겠습니다. At one of the middle tables, Arthur and his friends were finishing up. Arthur was poking at his food with a fork. Even without the gravy, he said, we'd have no idea where this came from. 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대로 읽어주는 게 오디오북이에요. 또 그럼 또 다른 거 좀 약간 어려운 책 해리포터도 한번 음성 조금 들어볼까요? Mr. and Mrs. Dursley of number 4 Privet Drive were proud to say that they were perfectly normal, thank you very much. They were the last people you'd expect to be involved in anything strange or mysterious. 자, 영국식 발음이 좀 매력적이죠. 어쨌든 이렇게 말 그대로 그냥 책을 그냥 오디오로 읽는 걸 오디오로 읽어주는 걸 오디오북이라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오디오북이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 지하철 같은 거 타고 가면서 책 읽잖아요. 근데 미국은 지하철 같은 게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자동차 운전을 하는 문화가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자동차 운전하면서 책을 볼 수 없죠. 그래서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마치 라디오를 듣듯이 그냥 책을 귀로 듣는 거예요. 책을 귀로 읽어라라고 해가지고 그냥 차 타고 가면서 오디오북을 들어요. 마치 우리가 지하철에서 책 읽듯이. 그런 식의 어떤 문화가 굉장히 많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는 사실 한국어는 오디오북이 없지는 않은데 대중화는 안 돼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작은데, 영어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이렇게 영어 사용 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시장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오디오북이 굉장히 시장도 큽니다. 그래서 오디오북이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려고 하는 책이 그냥 웬만큼 알려진 책이라면, 정말 대부분의 책들은 웬만큼 알려진 책들이라면은 오디오북이 거의 다 있어요. 자, 그래서 근데 이거를 내가 원서를 읽겠다라고 했을 때 그냥 말 그대로 읽기니까 눈으로만 읽는다 뿐만 아니라 오디오북을 구해서 귀를 통해서 읽는 것도 같이 해라. 자, 오디오북을 통해서 듣기를 함께 하라. 요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요, 그냥 오디오북으로 그러니까 글을 눈으로도 읽고 귀로도 들으면요, 듣기를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엄청나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요, 뭐 듣기가 먼저냐, 뭐 읽기가 먼저냐, 이런 논쟁 굉장히 많이 하죠. 뭐 듣기가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막 읽기가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사실 이게 좀 무의미한 논쟁이에요. 왜냐하면 둘 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엄마가 중요해요? 아빠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오른손이 중요해요? 왼손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당연히. 영어도 듣기가 중요해요? 읽기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누구는 읽기만 하고, 누구는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하고, 듣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읽기도 해야 되고, 듣기도 해야 되고, 언어로 배우면 둘 다 해야 됩니다. 둘 다 중요한데, 근데 확실한 사실은 뭐냐면요. 자, 읽기랑 듣기랑 둘 다 중요하고, 둘 다 필요한데, 이 읽기랑 듣기는요, 영어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영어의 어떤 인풋 기능인데, 두 개가요, 같이 늘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에 같이 늡니다. 사람마다 약간 차이가 있긴 있어요. 특히나 이걸 러닝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청각형 러닝 스타일은 듣기가 좀 편해요. 듣기가 좀 편하고 듣기 위주로 훈련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많이 돼요. 또 약간 시각형 러닝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은 읽기가 더 편해요. 또 읽기를 기반으로 훈련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긴 한데, 이게 약간 듣기가 편한 사람, 읽기가 편한 사람이 약간 나눠져 있기는 한데, 근데 어차피 그렇다고 하더라도 둘 다 필요한 건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막 듣기가 중요하다, 읽기가 중요하다 서로 싸우는 거야 사실. 근데 둘 다 필요한데, 근데 이왕 할 거면은 듣기를 읽기랑 같이 하고 읽기를 듣기랑 같이 하고 둘 개 그냥 같이 하면 실력 향상이 둘 다 훨씬 잘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내가 원서를 읽겠다라고 하면 이 원서에 그냥 오디오북을 구해요. 그리고 활용하는 방법, 실제로 활용하는 방법은 이 다음에 더 디테일하게 다룰 건데요.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눈으로도 읽어라. 그 다음에 눈으로 읽듯이 그냥 귀로도 들어서, 한마디로 눈으로도 읽고 귀로도 읽고 두 개를 같이 병행해라. 그럼 듣기도 향상되고 읽기도 향상되고 둘이 그냥 시너지가 나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향상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내가 읽는 책이 오디오북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나요? 혹은 오디오북은 어디서 구하나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되나요? 궁금하시는 분들, 궁금한 점들이 많을 거예요. 그건 제가 이게 차차 다른 영상을 통해서, 다른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오늘 알아두실 건 뭐다? 오디오북이라는 게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읽기를 할 때, 읽기니까 듣기랑은 아무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영어 원서 읽기를 할 때 오디오북을 구해서 두 개 같이 병행하는 것이 정말 시너지가 나고 좋구나. 요걸 기억하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냥 내가 영어 원서 읽기니까 눈으로만 읽어야지, 이거는요, 영어 원서를 반밖에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결국 겪게 됩니다. 원서 읽다 보면 듣기는 안 늘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돼요. 오디오북을 들었으면 그런 얘기를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시라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영어 원서 읽기에는 묵독과 낭독이 있다. 이걸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묵독과 낭독이 있다. 갑자기 새삼스러운 말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용어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묵독 뭐예요? 묵독 말 그대로 묵묵하게 소리내지 않고 읽는 거를 묵독이라고 하죠. 그럼 낭독은요, 말 그대로 낭낭하게 소리를 내서 읽는 거를 낭독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소리내서 읽기, 그럼 소리내지 않고 읽기. 읽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 다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어 공부하실 때도, 한국어를 배울 때도, 그렇죠, 낭독을 다 해봤으니까. 근데 여러분, 한국어 배울 때, 그렇죠, 어렸을 때는 낭독을 하긴 하는데, 조금 나이가 먹고 좀 수준이 올라가면 어때요? 낭독은 대부분 안 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인터넷 같은 거 할 때도 네이버 메인 보면서, 네이버 웹툰 보면서 소리내서 읽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눈으로만 읽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읽기라고 하면은 그냥 눈으로만 읽는 거, 소리내지 않고 눈으로만 읽는 거를 읽기라고 인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는 영어를 지금 제2외국어로 배우고 있잖아요. 이 언어로서 배우고 있을 때는 묵독뿐만 아니라 낭독의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혹은 책에 따라서 낭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때가 많아요. 낭독도 많이 활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영어 원서 읽기를 할 때는 묵독의 방법도 있고 낭독의 방법도 있다라는 걸 알고, 필요에 따라서, 책에 따라서 낭독을 하는 게 좋을 때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십사 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포인트예요. 자, 근데 일단은 낭독이 그러면 뭐에 좋길래 이런 말을 하는 걸까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소리내서 읽기가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소리내서 읽기는요, 영어 공부에 도움 많이 되는데, 특히 영어 스피킹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스피킹이 중요하다 요즘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스피킹에 소리내서 읽기만큼 또 좋은 방법이 없어요. 근데 소리내서 읽기라고 해도 책 읽기인데 이게 어떻게 스피킹에 도움이 돼요? 라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어 스피킹이 되려면은요, 세 가지가 돼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생각을 전달하고자 하는 나의 생각이 있고요. 그 생각을 뭔가 영어의 어휘나 표현 같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영어의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문장을 만든 거를 나의 혀와 목구멍, 즉 나의 조음기관을 통해서 소리를 내서 이렇게 뱉어요. 자, 이 세 가지가 됐을 때 영어 스피킹, 영어 말하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당연하죠. 한국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을 한국어로 만든 다음에 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어도 동일해요. 생각이 있고 그걸 영어 문장으로 만든 다음에 뱉는 거. 이 3단계가 돼야지 스피킹이 되는 건데, 자, 소리내서 읽기 같은 경우는 물론 내 생각은 아니에요. 이미 써야져 있는 생각이니까. 그리고 이 문장을 내가 만들지도 않았어. 이미 누군가 써놓은, 만들어 놓은 문장이야. 앞에 두 단계는 해당되지 않은데 마지막, 이걸 내가 소리를 만들어 가지고 뱉어. 자, 이건 뭐냐면은 이 마지막 세 번째 단계, 나의 조음기관을 이용해서 소리를 만든다라는 거는 스피킹하고 겹치죠. 맞아요. 이거를 훈련하는 겁니다. 소리내서 읽기는, 즉 스피킹의 어떤 세 단계 중에서 세 번째 단계를 훈련하는 게 소리내서 읽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요, 달리 말하면요, 소리내서 읽을 수 있는 문장은요, 그거를 나 혼자만의 힘으로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근데 내가 소리내서 읽을 수 없는 문장은요, 100% 내가 말할 수도 없어요. 보세요. 내가 눈으로 보고 소리를 만들 줄도 몰라. 이게 발음이 어떻게 되는 줄도 몰라.
근데 이거 없이도 그냥 내 스스로 그걸 막 말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없죠. 즉 또 달리 말하면은 소리내서 읽기를 많이 한다. 즉 영어를 이렇게 내가 좋은 기관을 통해서 소리를 만들어 보는 경험을 많이 쌓는다는 건 뭐냐면은 스피킹의 기본기를 다진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리내서 읽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소리내서 읽기가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소리내서 읽기를 할 때도 영어 원서 읽기를 할 때 소리내서 읽기의 방법으로 영어 원서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게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모든 책이나 무슨 예를 들어 여기 있는 것처럼 스티브 잡스 자서전 같은 것도 소리내서 읽고 이런 건 어울리지가 않아요. 책에 따라서 그게 맞는 책이 있고 맞지 않는 책이 있어요. 책에 따라서 소리내서 읽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또 결정해야 되고요. 또 나의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나는 책을 지금 읽고 있지만 뭐 스피킹도 잘하고 싶어 이런 분들은 소리내서 읽기를 통해서 스피킹의 기본기를 다지면서도 책을 같이 읽으면 도움 많이 되겠죠. 자,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나는 지금 뭐 영어 시험 보는 게 중요해 혹은 내가 학교에 어떤 수업을 따라가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책을 빨리 읽는 게 중요해. 이런 분들은요 오히려 소리내서 읽기 낭독을 하면 소리 빨리 읽는 데는요 오히려 안 좋은 역효과가 나요. 이분들은 그냥 묵독 훈련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자, 책에 따라서 그리고 나의 필요에 따라서 낭독을 할 것인가 묵독을 할 것인가는 선택이 되긴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또 자세히 나중에 말씀을 드리긴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알아줘야 될 건 뭐냐면요. 내가 영어 원서 읽기를 할 때 읽기다 보니까 보통 묵독을 그냥 떠올리는데 그게 아니라 영어 원서 읽기는 묵독의 방법도 있고 낭독의 방법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책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낭독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을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고 내가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내가 어떤 필요성이 있는가에 따라서 낭독을 적절히 선택하시면 된다는 게 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영어 원서 읽기를 시작을 할 때 특히 초보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3가지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쉬운 책 읽어라. 쉽고 특히 얇은 책으로 시작하라. 이런 말씀 드렸고요. 두 번째 뭐였어요? 오디오북이라는 게 있으니까 영어 원서 읽을 때 그냥 읽기라고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오디오북을 구해서 듣기까지 함께 하라 라는 말씀 드렸고 세 번째 뭐였어요? 영어 원서 읽기에는 다 알듯이 묵독, 낭독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낭독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라는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요거를 알고 접근을 하게 되면은요, 그쵸, 영어 실력을 훨씬 더 시행착오 없이 쑥쑥 향상시키는데 영어 원서를 정말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영어 원서 읽기들은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이미 영어 원서를 읽고 계신 분들은 내가 이런 관점 한번 생각해보자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시작할 때 알아둬야 될 어떤 초보자들이 알아둬야 될 어떤 방법에 대해서 다뤘으면요, 다음에는 조금 더 상세한 방법론들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방송으로 만나뵙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